7일간 팔로워 20만 증가. 춘절 숏폼 드라마 1위. 보통 숏폼 배우가 주목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최소 2년입니다. 그런데 이비는 7일이었습니다. 이비 하룻밤에 뜬 배우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미 15부의 숏폼 드라마를 찍은 배우였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사라질까요? 이건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숏폼 드라마 시장, 지금 정말 뜨겁죠. 2023년 한 해에만 384부가 제작됐어요. 2022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예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진짜로 살아남는 배우는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한두 편 찍고 사라져요. 이비는 달랐습니다. 15부를 출연했고 그 과정에서 차곡차곡 실력을 쌓았어요. 그리고 2024년 2월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오늘은 건강 블로거에서 중국 숏폼 1위 배우가 된 이비의 진짜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이비는 1996년 9월 16일 후베이성 이창시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는 천룡팔부, 의천도룡기 같은 무협소설을 보면서 자랐대요. 대업이 되고 싶었던 소년이었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문과반이었는데 대학은 토목공학과에 들어갔어요. 전공이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건강 트레이너랑 농구 트레이닝을 했어요. 졸업 후엔 더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운동복 브랜드를 만들었고 SNS로 자기 사업을 해봤고 술집도 열었어요. 건강 블로거로도 활동했죠. 잘생긴 외모 덕분에 평면 광고 모델도 했어요. 그러다 2019년 친구가 현대극 샘플 촬영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당시 이비는 숏폼 드라마가 뭔지도 몰랐어요. 촬영은 딱 하루였는데 너무 재미있었대요. 그래서 감독한테 이렇게 말했죠. 이런 기회 또 있으면 불러주세요. 돈은 상관없어요. 이게 이비의 연기 인생 시작이었습니다. 2020년 5월 이비는 첫 숏폼 드라마 제의를 받아요. 심동경보라는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첫 작품인데 바로 남주 역할이었어요. 문제는 이비가 연기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준비는 뭘 했냐고요? 체중 감량이 전부였대요. 대학 졸업생 느낌을 내려고 몸을 좀 빼는 게 준비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대본을 받고 보니까 감정신, 키스신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비는 완전히 당황했죠. 첫 촬영 장면이 뭐였냐면요. 남주가 서류 뭉치를 책상에 놓고 소파에서 잠든 여주 이마에 키스하는 씬이었어요. 이비는 이렇게 회상했어요. 긴장돼서 어떻게 감정을 줘야 할지, 얼굴을 카메라에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움직임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죠. 감독이 손을 잡고 일일이 알려줬대요. 여기 걸어가서 이거 놓고 소파로 가서 키스해. 이게 이비의 첫 연기였습니다. 이비가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연기가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동경보는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았어요. 시청자들이 이비의 외모를 좋아해줬거든요. 그래서 2021년 5월에 시즌2도 나왔어요. 그리고 2021년 8월 이비의 첫 전환점이 옵니다. 적의소협 유점냉이라는 고장극이었어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 소엽은 좀 차갑다 정도 되는 제목이죠. 이 드라마는 총 25화인데 조회수가 1억 1천만을 기록했어요. 비리비리랑 웨이보에서 이비가 처음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배우 고장극 얼굴 미쳤다였어요. 이비의 고장 의상이 정말 잘 어울렸거든요. 근데 이비는 여기서 자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기감을 느꼈대요. 나는 연기를 못해. 외모로만 먹고 사는 건 오래 못 간다. 그래서 이비는 두 가지를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사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운동을 더 열심히 했어요. 건강 블로거 출신답게 몸 관리를 철저히 했죠. 항상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두 번째, 연기 연습을 시작했어요. 팽점이라는 곳이 있어요. 중국 드라마의 촬영 성지 같은 곳이죠. 이비는 거기서 연기 선생님을 찾아다녔대요. 그리고 1대1로 수업을 받았어요. 이 시기부터 이비는 잘생긴 배우가 아니라 쌓이는 배우가 됩니다.
2022년은 이비에게 엄청 바쁜 해였어요. 상반기에 선존 금천 세백료마랑 아적 반파북은 두 작품을 찍었어요. 7월에는 양적 위환이라는 작품으로 제3회 금극상 최우수 남주 후보에 올랐어요. 이 작품에서 이비는 황제 묵리면 역할을 했는데 연기력이 확실히 늘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9월에는 부생인이라는 작품에서 마종 경연 역할을, 12월에는 한지절불단에서 부급사 대통령 장소매 역할을 했어요. 이 시기 이비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연기 전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워야 해요. 캐릭터 이해도 대본 분석도 다 부족. 그걸 메우려면 계속 배우고 계속 찍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이비를 쇼폼계의 모범생이라고 불렀어요. 다른 쇼폼 배우들이 흑역사가 많은 반면 이비는 운동하고 연기 연습하는 모습만 보였거든요. 2023년은 이비에게 더 중요한 해였어요. 1월에 임야전이라는 무협 쇼폼을 찍었고 3월에는 드디어 첫 장편 드라마 화류리 일문에 출연했어요. 극중 악방의 악사운한 역할이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쇼폼 작품들이었어요. 야야상견 불식군, 조가부, 경경삼사 이 세 작품이 연이어 나왔어요. 여기서 이비의 연기 스펙트럼이 확 넓어졌어요. 야야상견 불식군에서는 또 끈적하고 귀여운 세자를 연기했어요. 미친 척하고 바보 같은 척하면서 강아지와 늑대 사이를 자유자재로 오갔죠. 조가부에서는 금지된 사랑을 연기했어요. 신왕제 소집과 전조태후의 강제 사랑. 사랑하지만 가질 수 없는 걸 최대로 끌어올린 작품이었어요. 경경삼사에서는 3번의 환생을 거치는 태자 배순을 연기했어요. 매번 신비한 꿈속 사람 유월경을 찾아 헤매는 캐릭터였죠. 사람들은 이비의 고장극 특징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키스 신 아름답고 울음 연기 학대적이고 항상 비극이다. 특히 전투 상처 메이크업이 화제였어요. 이비의 전손장은 진짜 예술 수준이었거든요. 상처 입은 모습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울음 연기요. 백꽃의 빗물 같은 울음 연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비의 울음 연기가 딱 그랬어요. 진짜 눈물이 또르륵 떨어지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시기 이비는 완전히 확신했죠. 나는 고장극에 더 어울린다. 현대극보다 고장극에서 이비의 얼굴이 더 빛났거든요. 소년 같은 청순함도 있고 남자다운 강인함도 있었어요.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비는 고장극 의상을 입으면 달라진다. 소년의 맑은 기운과 남자의 단단함이 공존한다. 이건 타고난 거다. 그래서 이비는 쇼폼 고장극의 신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비의 작품은 거의 다 비극 엔딩이었어요. 소속사 대표가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사랑받지 못하는 얼굴이야. 사실 이건 칭찬이었어요. 그만큼 애절한 연기가 잘 어울린다는 거였죠.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농담이 있었어요. 이비 드라마 보고 싶은데 비극 엔딩은 싫어. 그럼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2023년 말까지 이비는 총 14부의 쇼폼을 찍었어요. 그리고 2024년 2월 15번째 작품이 나왔습니다. 수타이병. 바로 이비의 인생작이었어요. 2024년 2월 5일 수타이병이 공개됐어요. 타이밍이 완벽했죠. 중국 춘절 시즌이었거든요. 줄거리는 이래요. 5년 전 상부 사가의 대체 천금 소아는 성지를 받고 당시 태자였던 황제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소아는 사실 남천왕 우문현과 백년가약을 맺은 사이였죠. 결혼식 날 밤 우문현은 소안을 데려가려 했지만 소아는 황명을 거역할 수 없어서 궁에 들어갔어요. 5년 후 번왕이 황성을 포위했어요. 소아는 구원을 청하는 편지를 우문현에게 보냈죠. 우문현은 남천군을 이끌고 황성으로 쳐들어와 위기를 풀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신을 모셔오긴 쉬운데 보내기는 어렵다는 거죠. 우문현은 소안을 다시 빼앗으려고 했고 소안은 황후로서의 의무와 옛 연인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눈 내리는 날 우문현은 소안을 구하다가 화살을 맞았어요. 소안의 품에서 숨을 거두는 우문현. 그 장면에서 전국의 시청자들이 울었습니다.
이비가 연기한 우무녀는 미강참 캐릭터의 완성형이었어요. 아름답고 강하고 비참하다는 뜻이죠. 그는 고우할 수 있었고 사악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 병적으로 집착할 수도 있었어요. 전투 상처 메이크업은 고급스러웠고 왕야 캐릭터는 정확했고 거기에 패도 왕야와 숙부 마이너스 올케의 문학이라는 두 가지 포인트까지 더해졌어요. 시청자들은 미쳤어요. 중국 연예계 이비 하나 띄워주면 어때? 이 멘트가 SNS를 도배했어요. 수치로 보면 이래요. 춘절 전에 공개된 이 드라마는 공개 직후 쇼폼 드라마 재생지수 1위로 치솟았어요. 이비의 콰이쇼우 팔로워는 7일 만에 20만 명이 증가했어요. 데이터 팬들이 생겼어요. 이비를 위해 데이터를 모으고 홍보하는 팬들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고고학을 시작했어요. 이비의 과거 작품들을 다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알게 됐죠. 아, 이 사람 하룻밤에 뜬 게 아니네. 부생인 경경삼사, 선존 금천세백료마, 임야전, 한지절불단, 야야상견 불식군, 아적 반파부군 조가부. 15부였어요. 이비는 15부를 찍었던 거예요. 이 숫자가 무서운 이유는 재능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한 기사는 이렇게 썼어요. 어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다 차곡차곡 쌓은 결과죠. 그럼 왜 이비는 성공했을까요? 첫 번째, 자기 객관화가 명확했어요. 이비는 처음부터 자신이 연기를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우려고 했죠. 횡점에 가서 선생님을 찾았고 1대1로 연기 수업을 받았어요. 다른 쇼폼 배우들은 나 외모로 충분해하고 건성으로 했는데 이비는 달랐어요. 두 번째, 체계적인 준비를 했어요. 이비는 매번 작품을 받으면 캐릭터를 깊이 분석했대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이 장면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전부 노트에 적어가며 준비했어요. 촬영장에서도 감독과 끊임없이 소통했대요. 이 장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한 감독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비는 한 장면을 여러 버전으로 연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고를 수 있죠. 세 번째, 철저한 자기 관리였어요. 이비는 항상 몸을 관리했어요. 건강 블로거 출신답게 운동을 꾸준히 했고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했죠. 그리고 스캔들이 없었어요. 다른 배우들은 SNS에서 말실수하거나 사생활 문제가 터지는데 이비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은 이비를 쇼폼계의 모범생이라고 평가했어요. 네 번째, 시장을 존중했어요. 이비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장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해요. 시청자들이 뭘 보고 싶어 하는지. 그걸 주려고 노력해요. 저를 지지해주는 팬들을 존중하니까요. 그분들이 저를 앞으로 밀어주시거든요. 이 겸손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수타이병 이후 이비는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2024년 8월 이비는 영야장명이라는 장편 드라마에 출연했어요. 2025년에는 수룡음, 옥명차골 같은 정통 드라마에도 캐스팅됐고요. 대형 경기사들이 이비를 찾기 시작했어요. 계약 제안이 쏟아졌죠. 이비는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계획했어요. 앞으로 2년은 고장 장편 드라마 위주로 가려고 해요. 팬들이 2021년부터 기대해 주셨던 거잖아요.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요. 그런데 쇼폼에서 장편으로 넘어가는 건 쉽지 않아요. 이미 다른 쇼폼 출신 배우들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맞고 있습니다. 금초는 무한초월바니에 출연했는데 쇼폼 배우가 정통 배우가 될 수 있냐는 논란이 있었어요. 반대로 승래는 운지우로 성공한 후 S급 프로젝트 남주로 캐스팅되면서 차세대 소생으로 불리고 있죠. 이비는 어떻게 될까요?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비는 가능성이 있다. 15부를 찍으면서 연기력을 체계적으로 쌓았고 스캔들이 없고 고장극에 특화돼 있다. 충분히 장편에서도 통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어요. 쇼폼과 장편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다. 쇼폼은 빠르고 강렬하지만 장편은 섬세하고 지속적이다. 이비가 그걸 소화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건강 블로거에서 중국 쇼폼 1위까지. 이비의 이야기는 노력하면 된다는 진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고
체계적으로 준비했고 15부라는 긴 시간을 견뎠어요. 그 결과가 2024년 2월 수타이병으로 폭발한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커이, 중국 쇼폼 여왕의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